금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뭔가 시장이 쉽진 않았습니다. 코스닥으로 봤을 때 하락 종목이 1200 종목,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음 주는 도대체 매매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어디서 수급이 몰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오늘의 트레이딩 관련해서 간단한 팁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마이너스 3%대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시초가는 플러스 3%로 시작을 했는데 고점 대비 거의 한 7%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던 거죠. 캔들로만 봤을 때는 뭔가 살짝 피레침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아직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터진 것도 아니고 현재까지 여러가지 쌍봉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까지 그래도 우상향을 잘 만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게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 미국에서의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나스닥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의 싸움에서 최근까지는 거의 롱 포지션, 한마디로 매수 포지션의 거의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그러면은 만기일날 어찌됐건 다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마지막, 지금 숏이 계속 지고 있었죠.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손실 최소화라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발악을 해서 주가를 끌어내릴지, 아니면 롱 포지션, 지금까지 한창 이제 강하게 힘의 우세를 보였던 롱 포지션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올리면서 숏 포지션은 그냥 아예 청산을 시켜버릴지, 그 부분이 오늘 미국장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세력 간의 힘, 롱과 숏의 힘 대결이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엔화가 굉장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엔달러 환율이 2달 만에 159엔을 돌파했다. 엔화 가치가 1995년도에 35%래요. 이렇게 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일본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지금 우려스럽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엔화와 달러의 가치가 점점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금리 차이 때문이에요. 엔화는 일본에서는 별로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고 있고, 미국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점점 엔화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살짝 비슷하죠. 금리를 올리기도 뭐하고 지금 우리는 올리다 말았잖아요. 국내 경제 상황 때문에 올리다 말았는데, 그래도 환율이 계속 조금씩 오르다가 이번에 엔화가 이제 헤지펀드로부터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그 공격의 예외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잖아요. 자, 이런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이게 환율을 보시면은 지금 1389원, 1300 거의 90원도 돌파를 했었거든요. 좀만 올라가면은 이제 1400원, 예전에는 1400원만 올라오면은 난리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덤덤합니다. 항상 높은 거 아니었어요.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요즘에 좀 덤덤한데, 환율이 계속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시간차를 두고 결국에 우리나라의 이제 수입 물가가 굉장히 상승을 하겠죠. 그럼 국내, 안 그래도 물가 상승 때문에 너무 힘든데 더 물가 상승의 가능성이 열렸다, 좀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자, 이 부분들 환율 일본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좀 워낙 약세가 특징적이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내마녀의 날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오늘 일제히 좀 외국인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3,400억, 선물은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미국장의 분위기에 비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소량의 좀 매도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외국인 매도세로만 봤을 때는 아직 크게 우려할 만한 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어제 이제 2,800포인트 돌파를 했는데 오늘 다시 그대로 반납을 했죠. 근데 요게 이제 삼성전자에 거의 달려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다시 살려주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또 박스권에 갇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포인트는 우리나라 엔비디아 하락 때문에 반도체가 일제히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어디가 올랐느냐, 기존에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가서 차익실에 나왔던 화장품, 식품 이쪽이 최근에 한 2, 3거래일 동안 조정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같은 애들 이틀 연속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그 하락폭을 회복하는 이런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식품주들 전반적으로 소폭의 반등이 나왔는데, 뉴스는 계속 조금씩 나와주고 있어요. 외국인들 먹성에 놀랐다, 고물가에도 공장을 지금 더 짓기 위해서 식품주들이, 회사들이 너도 나도 공장을 더 짓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 때문에 한 번씩 또 반도체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니까 이런 식품 쪽에도 수급이 들어왔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장품 쪽도, 오늘 화장품 쪽에서도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왔었던 실리콘2나 인고로드랩이나 마녀 공장 등등 화장품 종목도 소폭의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오늘 가장 강력했던 테마 두 가지를 만약에 고른다, 그러면
보시면은 전력기기와 동해유전 테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력기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전력기기 관련된 뉴스들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뉴스도 예고된 AI 전력난, 무탄소 전력막 확충 필수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폭염이 역대급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폭염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의 관련해서 결국엔 또 전력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거의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폭염 관련 테마까지도 조금 엮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전, 송전망 이런 또 이슈들도 겹쳐 있죠. 특히 재룡 전기나 한전 산업, 재룡 산업 이런 종목들은 또 기타 이런 테마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강한 주도주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다이내믹했던 게 동해유전 테마. 오후장에 갑자기 GS 글로벌이 순식간에 보시면은 10분 만에 상한가를 말고 그 무거운 GS조차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강했던 포스코 인터 이런 종목도 장중에 10%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 자, 여기 관련된 뉴스는 저번에 일정에 체크를 했었잖아요. 일정 체크했을 때 요거 나왔었죠. 대왕고래 개발 첫 전략회의가 이번 주 금요일날 있다. 거기 관련해서 오늘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회사가 이제 포스코 인터, SK E&S, 그다음에 GS 에너지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GS 에너지가 참여를 했다는 소식에 갑자기 이게 별로 GS 쪽은 기대를 안 했나 봐요. 기대를 안 했다가 참여했다는 소식에 GS 관련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왔다. 대왕고래 테마에 나도 이제 숟가락을 올려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코, SK, GS 세 개의 회사가 주도하에 국내 기관은 좀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테마성으로 강하게 슈팅이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받아서 전략적으로 이제 잘 시추를 할 것이다. 국내만으로도 하는 게 아니라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잘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회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국익 극대화를 원칙을 하면서 국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왕고래 과연 이쪽 테마가 회의를 열었으니까 회의를 열어서 단기 이슈 소멸로 봐야 될까, 아니면 앞으로도 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뭔가 느끼시겠지만 매매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오늘 그나마 화장품이랑 식품, 전력기기가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에서도 계속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기에는 또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도체 AI를 계속 매매하기에도 엔비디아 여기서 만약에 혹시나 조정 조금만 나와주면 우리나라 괜히 또 차익 실현 세게 나오는 거 아니냐, 또 이것 때문에 선뜻 마음 편하게 지금 반도체 돌격 앞으로 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뭔가 그래서 관망을 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증시의 수급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대기하고 있는 수급이야. 이런 수급들이 어디로 흘러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시장에 고수분들이나 이제 세력 형님들의 심리를 많이 봤을 때는 시장 상황과 크게 관계를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기대감은 살아있고 이럴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래도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벌써 끝내기에는 조금 이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갈 데 없는 수급들이 어디로 갈까 한다면은 일부분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면서 한두 차례의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종목 내에서 서로 키 맞추기 형태로 수급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스틸 관련된 애들도 올랐었고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 이런 종목들도 서로 한 번씩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번엔 GS까지 치고 올라오고, 그러면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 동해유전 테마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매매할 게 없다 보면은 또 이쪽에서 계속 변동성 또 대기하고 있는 수급들 여기에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 다음 주에 또 뭘 봐야 될까? 오늘 또 전력기기 쪽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 신고가 같고요. 그 다음에 재룡 산업도 신고가, 재룡 전기도 신고가. 이쪽도 분위기가 좋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충분히 또 한두 차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일부 연속성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전력 부족 또는 폭염 등등 AI 전력막 요로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 테마로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거는 전력기기, 그 다음에 동해유전, 대왕고래 테마 플러스로 본다면 원전 쪽도 기대감이 조금 살아있을 수는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다음 주 체코 원전 수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A급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대감은 좀 살아있다. 왜냐면은 지금 시장 상황과 별개로 한 번씩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섹터를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원적 쪽도 볼 수가 있고,
되고. 자, 그럼 그 외에는 어디가 할까? 뭐 보통 예전에 시장이 애매하고 뭔가 할 게 없다 싶었을 때 또 자주 움직였던 게 또 바이오 종목들이었어요. 알테오젠 또 전고점 근처까지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아직 바이오 쪽도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일부 재료가 살아있고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아직 또 차트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에서도 시장 상황이 뭔가 애매하다 그러면은 놀고 있는 수급들이 갈만한 후보로 봤을 때는 일부 바이오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최근에 3천당 제약 또 수급도 좋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에서도 또 한두 차례 눌림 이후에 3천당 제약, 알테오젠, 뭐 기타, 이런 또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펩트론 등등 뭐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들 재료 내보내면서 한 번씩 수산매 돌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도 만약에 미국장이 반도체 쪽에서 차익 실현이 좀 추가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바이오 종목들, 대왕고래, 그 다음에 뭐 원전, 그리고 전력기기 이쪽이 조금 그나마 관심을 받고 수급이 몰릴만한 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정도로 시장을 정리하고요. 다음 주도 뭔가 쉽지 않은 시장이 예상이 되는데 당장 오늘 이제 미국장 내일 만여의 날 어떻게 끝나는지 반도체 다시 살려줄지 아니면은 반도체 한 번 더 차익 실현이 나와줄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시황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목감기가 세게 와가지고 거의 지금 10초 얘기하고 기침하고 10초 얘기하고 기침하고 이거 반복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목소리가 평소와 좀 다르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투자 전략에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포스코 인터를 좀 하루 종일 매매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타점만 간단하게 보여드린다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루 종일 9시 반 전부터 9시 한 20분, 10분쯤부터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사고 팔고가 매매를 하면서 여러 번 했거든요.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자, 이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최근 들어서 가스공사랑 포스코 인터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포스코 인터가 한국가스공사에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한국가스공사가 대장의 역할을 하는 느낌이었고 포스코 인터는 오히려 한국가스공사가 조금 하락하면은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포스코 인터를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한국가스공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특이점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포인트를 보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어제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투자 경고 예정이 떴죠. 그러면은 여기에 수급이 일시적으로 몰리지 않고 좀 쉬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 전에 또 잘 움직였었던 포스코 인터로 다른 흐름으로 한마디로 대장이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예측샷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전에 이제 분봉을 좀 보는 거죠. 분봉의 흐름을 봤을 때 이게 포스코 인터의 처음 분봉의 흐름인데 가스공사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은 가스공사는 처음에 개파락도 세게 했고 반등이 좀 나온 척하다가 바로 빠졌어요. 바로 빠지면서 시초가를 바로 이탈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플러스 2%까지 갑자기 또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시초가도 깨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가스공사는 오히려 추가 하락을 하는데 인터가 버텨주네? 그러면 이거는 어제와 그저께의 흐름과 다른 모습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한국가스공사가 투자 경고 예정을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수급이 일시적으로 인터에 좀 몰릴 수도 있겠다. 좀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어떤 종목이 좀 쉬어가거나 단일가에 걸리거나 이랬을 때는 서로 대장이 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해서 종목 선정을 할 때 확인을 하시면은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또 종목 선정 관련된 팁을 좀 말씀을 드렸고 오전부터 이미 시나리오를 세우고 특이점이 나오느냐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오전장 확실히 이제 대기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지 한국가스공사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이 부분을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거고 얘는 오늘도 이제 좀 윗꼬리가 길게 나와서 이거 차익 실현 아닌가요? 이거 재료 소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 주도 비슷한 관점인 거예요. 다음 주도 볼 때 특이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봐야 돼요. 그 특이점이 뭐냐면 자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나왔어요. 거래량이 꽤 증가하면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윗꼬리가 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고 계속 반발 매수세로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준다. 또는 다시 슬금슬금 매도세를 잡아먹고 슬슬 이렇게 매도세로 바뀌어준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나올 때는 특이점이 발생했구나. 원래는 이렇게 차익 실현이 세게 나오면은 추가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매도세가 계속 관리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트레이딩에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다면은 관련된 종목들을 추려놓고 거기 내에서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매매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몇 종목
이렇게 추려놓고 좀 계획된 매매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응 전략,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정리, 그다음에 오늘의 트레이딩 차트 관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좀 더 주덕의 디테일한 관점이나 이동평균선 눌림목 매매가 좀 궁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강의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주덕이 했던 재작년에 했던 강의를 다 합쳐서 교재와 함께 소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어서 얼라이언스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한정판으로 교재를 이제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도 주말 동안에는 좀 목 관리 잘 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컨디션을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